주부터는 단원 3이 나가고요. 미용업,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하기가 나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전열기, 전기기기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학습 목표 두 번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난방기, 가열기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세 번째,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에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 지식 보시면 미용업소의 전기 안전 지식 먼저 볼게요. 자,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곳이에요. 미용업소는. 특히 이제 헤어 미용실에서는 드라이 사용. 굉장히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데요. 아이롱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드라이하고 아이롱을 한꺼번에 30대 이상 가열을 하면 학교 전기 차단기가 내려갈 정도로 전기 사용량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 이제 업소에서도 드라이하고 아이롱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대형 업소 같은 경우 뭐 1000평 미용실 이런 데 손님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일산에 1000평 미용실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견학을 좀 못 가보는 게 좀 안타까운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큰 대형 업소에 대기업에 견학을 많이 갔었어요. 그렇게 큰 미용실에는 뭐, 뭐 거울이나 손님들 앉을 좌석들, 그다음에 디자이너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 데는 특별한 전기 시설을 합니다. 왜? 한꺼번에 많이 써서 차단기가 내려갈 정도로 되면은 미용실을 운영을 못 하겠죠. 그리고 일반 개인 업소라고 할지라도 조금 큰 데가 있어요. 뭐 50평, 100평 이상의 규모가 되면 벌써 이제 손님들이 한 10명 정도 이상 들어가는 미용실이다.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전기료도 많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 전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꼭 정확하게 숙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헤어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헤어 드라이기나 마샬기, 매직기, 아이롱기, 가온기도 있죠. 미스트기도 있죠. 디지털 세팅기도 있죠. 이런 전기로 된 기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어때요? 세탁기도 돌아가고, 그죠? 제습기나 뭐 가습기나 또 세탁기 외에 말리는 건조기도 들어가고, 그 외에도 미용실 안에서 보이는 거 외에도 뒤에 있는 그런 기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사용할 때 젖은 손으로 만지거나 콘센트 하나에 플러그를 정말 여러 개 꽂아서 과부하로 인한 화재. 자, 이렇게 이제 콘센트 하나에 플러그를 여러 개 꽂아 놓았을 때 과부하도 있지만, 이 콘센트가 노화됐을 때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합선 및 누전 예방 되게 중요하겠죠. 전기, 이 용량에 적합한 기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전기선의 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스마트폰 충전기도 많이 갖다 놓잖아요. 요즘은 미용실에.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와이어 여기가 이제 많이 이제 쓴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부러져가지고 여기서 피복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막 쓴 친구들은 험하게 쓴 친구들은 그렇게 된 거 혹시 못 봤나? 이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되게 위험하죠. 손님들의 직접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정, 보이지 않는 장소에 설치된 전선도 정기 점검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요즘은 또 이제 천정도 이게 이제
노출식 천정이 되게 유행하다 보니까 천정도 높고 막 전기선도 다 보이게끔 노출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돼요. 또 회로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셔야 되고 미용업소 바닥이나 문틀을 지나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관을 설치하거나 열이나 외부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제 물도 많이 쓰잖아, 미용실에서는요. 그래서 물하고 전기하고 합선이 되지 않도록 또 조심을 하셔야죠. 여기 3-1 그림 보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엄청 다 꽂아 놓는 경우 집에서도 많이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집도 인제 컴퓨터가 많다 보니까 엄청 많은 전기 콘센트가 있는데요. 정말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필요가 없을 때는 꼭 전원을 끄셔야 되고 이렇게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드라이어나 매직구나 열기구 등 전기 기기에 플러그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우리 인제 실습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30명 정도 들어가서 한꺼번에 쓰게 되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안 꽂을 수가 없어요. 벽에도 설치돼 있고. 그러니까 인제 특별하게 전기 시설을 합니다. 우리 미용 그 실습실에는. 그리고 미용업소도 그렇게 되어 있죠. 미용 전기 기기의 전기 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이미 인제 설비 때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놓아야 돼요. 그리고 전기 기기 사용에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시켜 놓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드라이어도 똘똘똘똘 말아서 아이롱도 똘똘똘똘 말아서 잘 걸어 놓으셔야 돼요. 자, 감전사고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미용업 종사자들이 미용의 직무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온기, 아이롱기, 드라이어 등 다양한 미용기기를 사용하게 되죠. 또 커트, 펌, 헤어 컬러, 클리닉 모든 직무에 샴푸가 같이 동반이 돼요. 샴푸, 린스. 그래서 이 물과 전기는 미용 직무의 사용 빈도수가 어때요? 매우 높죠. 이런 물과 전기를 사용하는 직무는 감전사고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조심을 해야 되는지 6가지로 분류해 보았어요. 자,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물이 있는 전기기구는 만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아당겨서 뽑아야 돼요? 플러그를 잡아당겨서 뽑아야 돼요? 막 급하다고 전선을 붙잡고 뽑는 친구들이 있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콘센트에 안돼요. 그렇죠. 콘센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특히 아이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고 미용업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젓가락 진짜 쇠로 된 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다가 찔러 버린 거야. 그래 갖고 죽지는 않았는데 머리가 다 꼬실 났어. 너무 웃기지 않니? 와우. 끔찍하지? 아우 근데 안 죽어서 너무 다행인 거야. 걔 제 머리 꼬실랐다고 그래도 우리 새언니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헉 하고 놀랐다가 머리카락 보고 나도 웃었는데 진짜 애들은요 순식간에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동생들 어린 동생들 있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막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미용실에도 조그마한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정말 한눈을 잠깐 파는 사이에 순식간에 일을 저질러요. 컵에 있는 물을 쏟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옆에 플러그가 있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고장난 전기기구는 직접 고쳐요? 안 고쳐요? 안 돼요. 오, 그렇죠. 고장난 거 절대 고친다고 막
도구 들고 막 달려드시면 안 돼요. 특히 남학생들 막 용감해가지고 예.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전기 기기와 연결된 전선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을 해서 잘 이게 와이어가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있죠. 테이프 같은 걸로 일단 감아 놓으셔야죠. 위험하니까. 감아 놓고 전문가를 부르든지 아니면 그걸 버리고 다른 걸 갖다 놓든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또는 사용 중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소방 안전 지식입니다. 자, 만약에 불이 났다. 여러분들 불 끌 수 있어요? 소화기야, 소화기. 소화기 사용법 알아? 핀을 빼가지고 뿌리는 거죠. 핀을 빼서 뿌리는데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알아? 아니요.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거나 해본 적이 있어요? 교육은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진짜 이런 거는 자주 교육을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봐도 자꾸 까먹게 되고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은 잘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뭐 화재가 빈번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날 수는 있잖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내가 어디 있다가 넣어놨냐. 한번 볼게요. 어떤 하는지. 이용업소. 이건 오픈이고. 여기 있다. 화재. 소화기. 지난번에는 이거를 네. 지난번에는 이거를 퀴즈로 내가지고 했었네. 우리도 퀴즈로 내야 되겠다. 다음 주까지. 숙제로 해가지고 지금 7주차죠 우리가. 이거는 지난 학기 때 했었던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재 발생을 했을 때 소화기 사용 방법 보도록 할게요. 이거 내용이 너무 짧다. 잠깐만, 왜 이렇게 짧게 됐지? 자, 여기 볼게요. 난방을 위해 켜둔 양초가 쓰러지면서 불이 나자 소화기로 화재 진압에 나선 왕짠돌 씨. 여보, 내가 이거 쓴다고 본다 그랬지? 아이고 왜? 하지만 오래된 소화기는 소화 분말이 굳어서 나오지 않았고 뭐야 이거? 설상가상 새로 산 소화기마저 가스 압력이 낮아 소화 분말이 분사되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 화재 시 발화물질에 따라 사용되는 소화기의 종류도 다르다. 종이나 목재, 섬유 등의 일반 화재와 각종 기름이나 가스 등의 유류 화재, 기계나 전선, 콘센트 등 전기에서 불이 났을 경우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한다.
하지만 마그네슘이나 티타늄 등의 금속 화재에는 다른 종류의 소화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보자. 불이난 지점과 일정 간격을 두고 안전핀을 뽑은 후 손잡이를 잡고 화재 지점을 향해 분사하면 된다. 이때 빗자루로 쓸듯이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왕짠돌 씨가 갖고 있던 두 가지 소화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먼저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 일반 소화기의 사용 권장 기간은 8년. 하지만 왕짠돌 씨가 가지고 있던 소화기는 무려 26년이나 지난 노후한 소화기였다. 가압식 소화기는 용기 내부에 별도로 가압용 가스 용기가 있어 소화기 사용 시 가스 용기 윗부분이 열리면서 소화기 내부로 압력이 가해져 소화약재를 분사시키게 된다. 하지만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는 약재가 굳어 분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용기가 부식되면 폭발의 위험도 있다. 실제로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 안전을 위해 20m 떨어진 곳에서 실험 시작. 자, 안전핀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전핀을 뽑았다. 반응이 없는 소화기. 무려 7초간 분사되지 않았다. 이때 갑자기 터져나온 소화분말. 오래되어 굳은 분말이 제대로 분사되지 못하고 줄줄 새어나온다. 이런 상태로는 화재를 제대로 진압할 수 없다. 또한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하던 남성이 소화기 뒷부분이 터지면서 파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압식 소화기는 추갑식 소화기로 교체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압식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에 가져오시면 일괄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왕짠돌 씨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소화기는 추갑식 소화기로 내부 압력이 부족해 소화 약재가 분사되지 않았는데 추갑식 소화기는 용기 상단에 부착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어야 제대로 분사된다. 추갑식 소화기는 용기 내부에 소화 약재와 가스가 함께 들어있어 작동 시 함께 섞여있던 가스 압력에 의해 약재가 분사된다. 만약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눌렀지만 분사되지 않는 소화기. 분사되지 않는 추갑식 소화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화기의 압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압력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압력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부품이 손상을 입거나 압력이 새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화기 외에 작고 편리하게 나온 소화기들도 있다. 휴대가 편한 분무형 소화기와 던지기만 하면 불이 사그라지는 후천형 소화기까지 종류도 사용 방법도 다양하다. 먼저 분무형 소화기는 차량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용량이 작아 큰 화재보다는 비교적 작은 초기 화재에 사용해야 한다. 후천형 소화기는 불이 난 곳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잘 던지기만 해도 불을 끌 수 있어 편리하다. 네, 초기 화재에 사용하고 작은 화재일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화재가 크다면 119에 신고하고 다른 큰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쓸만하구만. 잠깐! 소화기는 제조 날짜를 확인한 뒤 8년이 지났다면 꼭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세요. 이건 못 써요. 버려! 네. 여기다 둬야겠다. 잠깐! 소화기는 직사광선이나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해주세요. 알겠니? 네! 소화기는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꼭 해주세요. 이상수? 굿죠! 올바른 소화기 관리로 화재 발생 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 소화기 사용 네, 되게 웃기자. 그죠? 왕짠돌 씨래. 얼마나 짠돌이면 26년 된, 20 몇 년 된 소화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소화기는 제조 연월일 8년이 이상 지난 거는 네, 갖다가 네, 폐기 처리하셔야 되고요. 제조 날짜 꼭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가압식 소화기하고 추갑식 소화기하고 분무형식 소화기 지금 3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잖아요. 가압식은 압력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래된 거는 갖다가 폐기 처리하셔야 되고 자, 분무형 소화기는 이제 간편하게 차량 같은 데서 이동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초기 화재나 작은 화재에 사용하면 좋고 화재가 크게 났을 때는 일단 119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화기 사용 방법, 안전핀을 뽑고 화재를 진압할 때는 이렇게 가로로 여러 번 흔들어서 예, 화재를 진압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보셨고요. 그리고 제조 연월일이 오래된 거는 빨리 바꾸셔야 된다는 거. 자, 본 김에 유튜브 영상, 안전에 대한 유튜브 영상 한번 더 볼게요. 미용기구 화장하고 머리하는 엄마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나 공주야.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장대에 앉아서 엄마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애들이 립스틱도 저런 바르고 경우 진짜 많죠. 볼터치까지 곧잘 따라했다. 여러분들도 했을 거예요. 머리도 엄마처럼 해보려고 헤어드라이어를 집어든 나 공주야. 그 순간 뜨거운 헤어드라이어를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한 부분에 대고 있었던 것. 결국 나공주 양은 머리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의 열풍,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머리카락을 말릴 때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 이 헤어드라이어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의 온도를 측정해 보았다. 끝없이 올라가는 온도계. 91도까지 올라갔다. 와, 고기 굽겠다, 그죠? 이 정도 온도면 고기도 익힐 수 있을까? 생고기 가까이에 드라이어를 대고 작동시켰다. 빨간 생고기가 조금씩 익어가기 시작한다. 5분이 경과했다. 과연 생고기는 어떻게 됐을까? 드라이어에 바람이 닿은 부분은 완전히 익어버렸다. 그렇다면 드라이어로 인한 피부도. 화상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사람의 피부도 저렇게 익을 수 있다는 굉장히 거죠.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중에는 가능하면 자기가 뜨겁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또 한 곳에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품을 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고열을 내는 또 다른 미용 제품 전기 고데기. 우리나라 말로는 전기 머리 인두라 하는데 이것은 발열판이 달궈지면서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얘는 있다. 드라이어보다 더 하지만 뜨거워요. 고열을 내는 만큼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고데기의 발열판이 얼마나 뜨거운지 직접 온도를 측정해봤다. 작동되고 있는 고데기 발열판 사이에 온도계를 끼웠다. 끼우자마자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온도계. 달궈진 전기 고데기 발열판의 온도는 무려 106도. 전기 고데기 화상 사고는 사용자뿐 아니라 영유아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그렇죠. 영유아가 많이 크잖아요. 전기 고데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보기로 했다. 발열판 사이에 생고기를 끼운 후 고데기를 작동시켰다. 생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20초 후 육즙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30초가 지났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띠압, 아우 무서워. 발열판에 직접 닿은 고기 단면이 매우 잘 익었다. 실제 사람 피부였다면 크게 화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 고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데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스타일링을 하는 것인데요. 머리카락이 타지 않도록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음에 또 화상 부분에서는 눈이나 귀, 얼굴, 목 등 이런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화상을 입을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열을 내는 제품뿐 아니라 날카로운 미용 도구들도 조심해야 한다. 눈썹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눈썹 칼. 남녀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미용 도구지만 저 날카로워서 화장할 때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쓰고 있는 거. 사과도 깎는다고 눈썹 합니다. 칼을 이용해 사과 껍질을 깎아보기로 했다. 사과가 잘 깎인다. 마치 다과용 칼로 깎은 것처럼 깨끗하게 깎였다. 더 세게 힘을 주자 껍질뿐 아니라 사과 살까지 파이고 말았다. 코털 깎기 역시 칼날이 들어가 있는 미용 제품이다. 평소 보호덮개가 씌워져 있어 안전하지만 간혹 보호덮개가 벗겨지거나 빠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호덮개가 벗겨진 코털 깎기에 칼날을 사과에 대자 껍질이 깎이기 시작했다. 크기는 작지만 날카로운 미용 제품들.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할까? 그런 거 애들 손에 닿는데 놓으면 절대 안 되겠죠. 톱 같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데요. 보관할 때에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보호캡이 있는 제품들은 항상 보호캡을 씌우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어야 합니다. 잘 정리해 하시는데요. 잊지 말자. 아름다움 열을 식힌 후에 잘 정리해서 보관합니다. 열을 식히라고 그러죠. 아름다움은 안전히 네. 선행돼야 후에 그리고 잘 코드. 정리. 코드를 잘 그들의 손이 정리하고.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사용한 미용 제품은 전원을 끈 후 코드를 뽑아 열을 식힌 후에 잘 정리해서 보관합니다.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나는데 우리 나로가 아빠 면도하는 거 흉내내다가 와 여기 완전히 난리 났던 거 생각나네요. 아 진짜 그랬다 우리 남편 되게 혼났잖아요 저한테. 면도기 아무데나 놨다고 애들 있는 데다가. 진짜 애들은 순식간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돼. 하나만 더 보고. 혼자 염색을 하던 남자. 이건 염색에 몸통이 대한 구석구석 염색약을 발랐는데 2시간 후 화상을 입고 말았다.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위험한 순간 이투. 거울을 보며 자신의 외모에 심취한 남자 모솔람 씨. 뭐가 문제인 건지 여자친구가 통 생기질 않는다. 이때 남자의 눈에 띈 새치. 이것 때문에 여태껏 여자친구가 없었던 거라 생각한 모솔람 씨는 새치를 감추기 위해 혼자 염색을 시작하는데 염색약을 잘 섞어준 후 새치가 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빗에 염색약을 발라 머리에 골고루 잘 발라주었다. 약이 묻지 않도록 머리에 비닐을 씌워 마무리한 모솔람 씨. 잘 됐는지 거울을 보며 확인하던 찰나 남자의 눈에 띈 눈썹. 눈썹도 연시. 머리색에 맞춰 눈썹 염색까지 하기로 하는데 아 저렇게 하면 돼요 안 머리에 돼요? 바르고 남은 염색약을 눈썹에 피부에 닿으면 안 조심조심 되는데. 발라주었다. 염색약 진짜 촉촉한 표정의 독하잖아. 남자. 저거 발암물질이에요. 약이 잘 눈에 스며들 수 들어갈 있도록 수도 있고 책을 눈썹 보며 진짜 조심해야 시간을 돼요. 보내기로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고선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책 보다가 이제 책을 자지. 펴자마자 잠에 빠져들었다. 아유, 2시간 뒤 코 고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깬 남자. 자기 코 고는 너무 소리에 놀랬대. 오랫동안 잠을 잔 데 놀라 허겁지겁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아우 큰일 났어. 빨리 씻어야겠다. 아우. 눈썹과 머리에 바른 염색약을 깨끗이 씻어내는 남자. 거울을 보곤 깜짝 놀라고 마는데
모솔남씨 눈썹 주변의 피부가 빨갛게 일어나고 만고.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염색약에 그 색을 내기 위한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굉장히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경우 눈꺼풀이나 얼굴이 전체가 심하게 부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암모니아나 아니면 다른 강한 산성 성분에 의해서 그 각막이나 눈꺼풀 주변이 피부가 약함으로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염색약에는 각종 화학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때문에 염색약이 내 피부에 맞는지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게 맞는 염색약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제품에 들어있는 설명서에 따라 소량의 염색약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혼합하여 준비한다. 잘 혼합된 염색약을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2-3cm의 동전 크기로 도포한 후 자연 건조시킨다. (24시간) 후 염색약을 닦아내고 도포 부위에 갈진, 가려움 등 피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없을 경우 염색한다. 위험한 순간 만일 남자가 염색약이 자신의 피부와 맞는지 확인했더라면 무사히 염색을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염색약 사용으로 알러지, 화상 등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염색약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때문이죠? 네, 이 염색이란 과정이 일단은 이 머리카락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 단백질을 네. 염기성인 암모니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일단 들뜨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과산화수 같은 또 약품을 이용해서 탈색을 시키고요. 네. 그 이후에 염료 입자가 스며들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화학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이 검은색을 나타내고 또 이제 거의 100년간 연모제로서 사용이 된 것이 PPD,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는 그런 이제 화학 물질인데요. 이게 워낙에 이제 염색을 오래 가게 하고 또 빨리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기능이 좋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능이 좋은 만큼 또 이제 이 독성도 강해서 산화력이 또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접촉성 알러지라든지 피부 발진이라든지 또 이제 눈에 들어갔을 때는 뭐 시력을 또 저하시킨다든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탈모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약품입니다. 염색약 사용 전 해야 하는 피부 테스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염색약을 사면 사용 설명서에 다 잘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일단 버리고 그다음에 그냥 바로 염색을 하니까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염색약을 소량을 팔 안쪽이라든지 귀 뒤쪽처럼 이제 좀 민감한 부분에다가 발라주시고 한 48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틀 정도, 예, 그래도 이제 관찰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그 동안에 만약에 빨갛게 부풀어 오르거나 막 가렵거나 이제 혹은 이제 심한 경우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염색약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치가 막 돋기 때문에 염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꼭 해야 된다면 이제 천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이제 또 광고하는 좀 순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더라도 만약 두피에 이제 이게 피부 질환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또 특히 이제 임신을 하셨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하는 기간 동안은 되도록이면 염색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야, 염색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것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라든지 또는 조심성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안전대원 여러분. 네, 헤어드라이어나 고데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화상에 주의하시고요. 다 쓰시고 난 뒤에는 스위치를 끄고 열을 식힌 뒤에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카락 색깔을 총천연색으로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염색을 하려면 염색약 사용 전 팔 안쪽이나 귀 뒤에 피부 테스트부터 먼저 하고 염색하세요. 박 박사님, 안전명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의 변신은 무죄, 안전을 해친다면 유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 없는 아름다움은 소용없습니다. 건강한 아름다움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안전이 먼저라고. 여자의 변신은 무죄인데 안전을 안 지키는 건 유죄래. 명언이시네요. 자, 재밌게 영상을 봤죠. 이만큼 네, 헤어 드라이어나 아이론기가 되게 위험하잖아. 근데 우리 모발도 그렇게 100도가 넘는데 몇 번을 쓰면 이게 진짜 나만 나겠어요? 그래서 얘가 손상이 그렇게 많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안전을 잘 지키면서 우리 피부와 머리카락의 건강을 지키면서 네, 그리고 또 미용업소에서도 고객과 우리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화재의 안전 지식을 보면서 여기 영상을 좀 봤고요. 자, 그 미용업소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고 빠른 대처법을 익혀야 되는데요. 화재 시 대피 방법, 화재 신고 방법, 소화기 옥내 소화전 방법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자, 화재 시 대피 방법. 자, 화재가 나면 발견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화재 발생을 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뭐 있어요? 화재 경보 비상벨. 네, 비상벨을 누르면 내 목소리보다 훨씬 크고 멀리 퍼지잖아요. 그 다음에 119에 빠르게 핸드폰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화재 시에는 어디로 대피하는 게 좋을까요? 자, 계단을 이용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어디로 이용을 해야 되죠? 계단이요, 계단. 네, 왜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네, 멈출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에 가스나 유해가스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용은 피해 주시고요. 대피 시에는 왜 낮은 자세를 유지하죠? 가스 덜 마시려고. 맞아요. 가스는 공기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밑으로 낮은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스크나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진짜 옥상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옥상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쪽. 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아니고 반대쪽에 있으면 불에 데일 수가 있죠. 불이 그쪽으로 가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셔야 돼요. 자, 소화기 관리와 사용법인데요. 미용업소에서 소화기를 비치할 때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근데 소화기 대부분 눈에 잘 띄는 곳에 놔요. 안 띄는 곳에 놔요. 잘 안 보이죠? 예,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 평상시에 많이 안 쓰니까 눈에 잘 안 띄는 데 놓죠. 근데 위급할 땐 진짜 빨리 찾아야 되고, 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발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소화기는 유통기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습도가 있거나 직사각선이 있거나 이런 데다 놓으시면 안 돼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놓으셔야 되고요. 화재 시 대피를 고려해서 비상구 근처,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받침대, 항상 받침대 있잖아요. 비치해서 비치에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화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금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눈금이 무슨 색? 초록색이요. 맞아요. 예, 눈금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있으면은 사용을 못하고 안전한 초록색에 가셔야 돼.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소화기인지 확인하시고 비치를 하셔야겠죠. 실컷 비치만 해놓고 정작 화재 났을 때 사용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기타 안전사고 관련 지식 볼게요. 자, 미용업이 다른 업소에 비해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을 수도 있지만 위험성은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진짜 많잖아. 아까 얘기한 거 드라이어, 아이롱, 그 다음에 플러그 많으니까 전선, 콘센트, 그죠? 그래서 이 안전사고를 숙지해서 사고 예방을 하셔야 돼요. 유형을 보면 자 도구 아까 보시면
그 눈썹 깎는 칼로 사과도 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위, 레이저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이거 사용할 때 미숙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가위 사용하다가 여기 많이 되게 찝혀가지고 손가락 마디 밑에 거기 살 되게 많이 찝히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 헤어반 친구들? 머리카락 이렇게 빗어가지고 가위질 할 때 가위를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손까지 가는 거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숙이나 나쁜 자세로 인해서 손가락, 내 손바닥까지 가위로 잘라먹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창상 일어날 수 있죠. 찌르는 게 창상이에요. 찔러서 피가 나는 거. 그 다음에 또 자세가 나쁘면 어깨 같은 데 되게 아파. 그리고 손목도 막 시려요. 그래서 가위, 레이저 사용 방법 숙지하시고 올바른 자세. 많이 사용해서 능숙하다 보면 막 어깨에다 힘 안 주고 손목에다 힘 안 주는데 이게 이제 초보자들은 힘이 과다하게 가는 거지. 나도 모르게. 어깨 같은 데 막 긴장하고 손목에다가 잔뜩 힘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전기기기 사용할 때요. 아이론기 조작 미숙하거나 드라이어 조작 미숙해서 아까 보세요. 거의 100도나 100도가 가까이 되거나 100도가 넘었잖아. 드라이어는 거의 90도가 넘었죠. 아이론기는 100도가 넘었어요. 그럼 진짜 고기도 익혀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인데 내 피부도 그렇게 익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전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기 사용법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콘센트 전선, 젖은 손이나 그 다음 막 그 전선을 플러그를 자꾸 빼셔야 되는데 급하니까 막 전기선을 자꾸 뽑아버려. 그러면 거기 플러그와 전기선 사이에 와이어가 늘어나서 거기가 벗겨진다니까요. 피복이. 그 다음에 약제 사용. 아까 보세요. 펌어약도 마찬가지고 염색약. 사용법 잘 주의 안 하시고 또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무방치로 막 자고 이러면 피부가 화상을 입거나 알러지, 염증, 트러블을 일어나서 결국은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돼요. 철저한 손을 씻고 업무 시 장갑 사용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이 연모제나 펌어약은 두피나 이 피부에 절대 닿으면 안 돼요. 되게 강한 독성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거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기기를 이동할 때 가온기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이동할 때 충돌하거나 이동 시 시야를 확보하거나 모서리 보호대에 부착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전기기기가 노즐이 물기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또는 이제 미끄러짐. 물기가 있으면 슬라이딩 돼요. 수시로 바닥 청소.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야. 머리카락이 너무 많으면 미끄러지죠. 미용실에 또 슬리퍼 신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점검하고 전기기기 노즐. 전기 와이어가 있잖아. 드라이기도 길잖아, 선이. 이걸 잘 쓴 다음에 감아놔야 돼. 거기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다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 왜냐면 미용실에는 여러 가지 샴푸도 마찬가지지만 연모제 뭐 이런 도구들을 막 이제 서랍에다가 높이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꺼내려고 사다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청소하면서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추락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인 1조로 사용해야 돼. 왜? 밑에는 잡고 있고 한 사람은 위에 올라가고 혼자 하다가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막 정말 잘못해서 머리를 다쳤다. 뇌진탕했다. 머리 기절해버린다니까요. 기절해버리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오랜 시간 방치했을 경우 골든타임 놓쳐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땐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사다리를 안전지대에 설치해야 되겠죠. 사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사다리가 무너져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행 내용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50페이지까지 하고 문제풀이 한 다음에 제가 영상 제공해서 거기에 퀴즈를 넣어가지고 1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저도 어제 코로나 검사 받은 거 보건소에 빨리 문의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아닌지 확진자가 아닌지 아니어야 될 텐데 그죠? 거기도 전화도 해봐야 되고 아니면은 우리 아이도 지금 학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오늘 1시간만 하는 거 여러분들도 좋죠? 네, 좋아요. 그렇게 하고 과제로 영상 올릴 테니까 영상 퀴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카우 퀴즈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봐요.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오늘 시간 짧아서 바로바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료 여러분들 빨리 할 수 있는 친구는 빨리 같이 해요. 시작할게요. 네. 미용업소의 안전사고 예방의 사례가 아닌 것은 전기사고 예방, 화재사고 예방, 낙상, 붕괴사고 예방. 붕괴 될 일은 거의 없겠죠. 건물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네, 우리 친구들 잘 맞추네요. 네, 미용업소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아닌 것,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화상, 도구 등 가위 등 도구 창상, 드라이어 감전사고, 약제 사용을 한 접촉성 피부염. 자,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화상은 레스토랑이 많겠죠. 근데 이제 미용실에서도 뜨거운 음료를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은 거니까 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미용업소에 비치한 소화기는 그림 3-2와 같은 점검표를 작성해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되고요. 소화기 안전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 점검표에 점검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고 소화기 정기 점검표에 점검사항 리스트에 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점검표에 표시한 다음에 두 번째, 정기 점검표를 매 1회 담당자가 소화기를 점검하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원들에게 연 1회 이상 사용법을 교육해야 돼요. 이건 이제 수행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문제 풀어볼게요. 자, 미용실에서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타 이물질은 수시로 제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큰일 나죠. 안 하면. 5번째 문제. 미용업소에는 소화기와 소화기 점검표를 꼭 비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미용업소 내 계단이나 공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턱이 있을 때 미끄럼섬이나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테이프를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미용업소 내 보행 시 바닥에 정리되지 않고 널려있는 전기 노즐은 항상 정리한다, 안 한다? 해야 되겠죠.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3등 심지호. 오, 잘해주셨고요. 2등 수지원. 네. 3등 유가은. 아주 잘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네. 김수빈도 잘해주셨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 주도 정말 이번 한 주도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요. 신시가지에 주다방인지 먼다방인지 정말 근처 가지 마시고, 우리가 주다방 근처 안 가도 이렇게 확진자가 근처에 나와서 걸릴 수가 있는데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접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정말 놀러 가고 싶지만 여러분들 들으셨죠? 소식. 이런 또 차 사고도 언제든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위험할 때는 정말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조금 자제해 주세요. 우리 교수님들도 여러분들 데리고 여행도 가고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가족들하고 갈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갈 수도 있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힘내고 정말 안전하게 대학 생활하다가 좋은 데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교수님들 믿어주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게 서로 조심하는 대학 생활 되도록 합시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건강한 한 주. 안녕히 계세요. 네, 봐요. 안녕히 계세요. 네.